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이온 교환막에서 어떤 BSA라는 현대 지금 이온 교환막에 대해서 BSA는 어떤 마고용 물질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 BSA가 이온 교환막에 어떠한 친적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거기에 앞서 파울링 현상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면 이온 교환막이 언뜻 생각하시면 막분리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어떤 공정, 분리 공정에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이온 교환막이라는 것이 보통 그 이온성 물질에 불리는 1900년 초부터 그 이온 교환 수지를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수지의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어느 정도의 탑클래스의 어떤 수준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그 공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온교환 그 수지가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산알칼리의 그 폐염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수지 재생이 끝난 그런 폐 수지들의 그 폐기가 지금 해양 투기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해양 투기가 앞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체 공정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그 기술로서 이제 이온 교환막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환경 세션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온 교환막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온 교환막은 이러한 그 폴리머 백본에 이온성 물질을 받는기를 이렇게 부착시키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온의 반대 차지의 어떤 전하들만 이제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이 받는기를 이제 폐다이언 익스체인지 멤브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이온의 받는기이고요. 원액 익스체인지 멤브레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가진 반응을 붙여서 이제 하는 그런 막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이온 교환막의 응용으로서는 이제 전기 투석을 뽑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공정으로서는 합상 투석도 있고 물분해 전기 투석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고요. 많은 그 이온성 그 물질의 분리 또는 그 농축 이런데 상당히 그 파워풀한 툴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그 올게닉 애시드나 어떤 아미노 애시드의 그 분리 기술에서 이 이온 교환막이 그런 부가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공정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올게닉 애시드, 즉 락틱 애시드 이런 거나 아니면 아미노 애시드는 저희 그 국가에서도 전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그런 화학 공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면 좀 더 고부가가치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분리하는 그 스트림에 보면은 프로테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대 분자의 프로테인이 많은데 이 거대 분자의 프로테인이 이온 교환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영향을 좀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떤 공정의 어떤 영향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BSA가 어떤 물질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BSA를 보시면은 보통 그 농도에 따라서 그 pH가 거의 중성에 가까운 pH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생물학적 처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 중성의 pH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어떤 용해에서 그 이온성 물질이 얼마큼 빨리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컨덕티비티를 쳤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그 직선적인 그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BSA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레벨 자체는 마이크로지면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를 띠고 있을 때 그 속도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어떤 BSA가 거대 분자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앞에서 컨덕티비티를 데이터로 알 수 있었는데,
이 어떤 전화적인 어떤 특성은 이런 제타 포텐셜을 측정함으로써 그 특성을 시급화가 됐습니다. 이 BSA가 이제 농도에 따라 보시면 매우 높은 그 음이온의 그 제타 포텐셜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이제 pH 아까 전에 7 정도 되는 이 BSA가 지금 pI 값이 약 4.7 정도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7에서는 아주 높은 그 제타 포텐셜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그 BSA들이 어떤 스트림에서 나올 때는 이러한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음이온 교환막을 보시면은 그 플러스 차지의 받는기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정된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넘기는 데 사용하는 마크이죠. 그러면은 BSA 즉 이런 네거티브한 차지를 띈 이런 BSA들이 음이온 교환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BSA가 어떠한 그 형태의 그 파울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정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컴파트먼트 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온경막 같은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규화학적인 분석 테크닉입니다. 모든 막공정에서 마찬가지로 그 막공정에서는 이 농도 분석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레셔 드리븐 멤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와 같이 그 이온경막에서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농도 분급이 막 쪽으로 갔을 때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막에서의 그 이온의 속도가 이동 속도가 용액에서의 이동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즉 그러한 그 매스 밸런스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농도 분급 현상이 막 공정 전체의 어떠한 그 리미팅 스텝을 이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을 그 디퓨전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한 그 농도 분급 현상 때문에 어떤 전압과 전류 어떤 관계가 이런 S자형을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전류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서 그때 포텐셜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나타납니다. 즉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떤 농도 분급이 이제 전류가 높아지면서 농도 분급이 계속 일어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오믹한 어떤 오음스 로우에 의한 어떤 거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멤브레인 표면에서의 농도가 어느 정도 매우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 갑자기 저항이 증가하는 스텝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다시 이제 전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많은 그 메커니즘들이 제시가 됐는데 요새 정설로 인정되는 것들이 그 멤브레인 표면에서의 그 표면을 보면은 그 모든 멤브레인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전류가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러한 차이에서 높은 이 전류 밀도에서는 어떤 전기장이 불균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균질한 그런 영향으로 어떤 에디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온들의 어떤 대류 현상이 됩니다. 즉 이런 대류 현상으로 다시 농도 분급이 완화가 되고 그 완화가 된 그것이 이렇게 다시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LCD입니다. 이거 리미팅 데인시티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LCD 이하에서 전류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전에서 보통 공정을 하고 또는 요 지점에서 보통 공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LCD를 지금 갑자기 증가하는 요 지점을 LCD로 하고요. 요 변수를 가지고 어떤 디퓨전 바운더리 레이어의 두께도 구할 수가 있고 어떤 멤브레인에서의 그 트랜스포트 넘버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의 그 개념적인 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의 어떤 농도 분급이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아이비 커브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서 이런 아이비 커브가 지금 옴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표면 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낮은 농도로 가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데서는 이러한 그 어떤 이온의 에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에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요 농도 분극의 어떤 그 경사가 다시 완만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때 전류가 이런 식으로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AMX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SA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은 IV 컵을 그려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S자를 띄는데 이 BSA는 그 5곱, 그러니까 LCD 이상에서는 9번으로 꺾이는 이상,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임피던스를 통해서 이제 어널라이저를 했고요. 그 전에 그 파울링이 얼만큼 일어나는지에 좀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렉트로케미컬한 파라미터를 조사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뭐 AMX, BSE가 존재할 때 그 막에서의 그 이온의 이동 속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말이 있죠. 이것이 이제 파울링의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막에서는 전류가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프랙션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BSA가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그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기가 통하지 못하는 부분의 증가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클론 포텐시오 메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샌드 이퀘이션이라는 전기화학적인 그 식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넌 컨덕팅 그 에어리어를 저희가 추가를 함으로써 그 실제 그 이온교합막의 그 컨덕팅 리전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그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트랜지션 타임을 실험적으로 구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식을 이용해서 프랙션 리전을 컨덕팅 페이지의 프랙션 리전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MX에 BS가 들어가는 거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랙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디퓨전 바운드 내의 두께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지금 2c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리저너블 하지 않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2cm라는 거는 상당히 두께가 두꺼운 건데, 이런 파울링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렉스 리전을 이제 가미했을 때 DBA를 보시면은 CMX에서는 디퓨전 바운드 레이어의 두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즉, CMX는 그렇게 큰 BSA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AMX에는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그 넷 이펙트는 이제 파울링이 이제 젤 레이어의 BSA가 막 앞에 이렇게 붙었다는 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LCD 이상에서의 그 IV 커브에서 두 가지로 꺾이는 커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꺾이는 커브가 어떤 것을 기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에 가설을 세운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요렇게 지금 앞선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파울링 레이어에 그 스트럭처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스트럭처 체인지를 보기 위해서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였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그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인데, 먼저 그 원래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는 셀 지오메트리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이 어떤 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결과 스터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요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서 요 나머지 커브는 이제 셀 지오메트리의 피드백으로 나타나는 임피던스고요. 그러니까 그 멤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이 부분이라고 알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V 커브에서 네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이하, 그리고 LCD, 그리고 오버 LCD에서 두 가지 꺾이는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봤을 때, 언더 LCD에서는 일반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형태의 이런 그러니까 세미 서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S가 있을 때는 좀 더 저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펄링 이펙트죠. 그리고 좀 더 LCD 부분에서는 요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한데, 형태는 비슷하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농도 공급 현상이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근데 LCD 이상에서의 그 스펙트로스코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세멜 서클이 나타나고 이런 디퓨전 형태의 와버그 임피던스가 나타납니다. 즉, 이런 두 가지의 서클을 나타낸다는 것은 층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죠. 즉, 이 층이 앞서 말했다시피 그 100마이크로미터의 어떤 BS의 층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더 높은 데서는 또 다른 임피던스의 어떤 형태를 보이는 거죠. 지금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요 아랫부분에 요것을 이제 인덕티브한 루프라고 하는데, 요거가 어떤 좀 반도체의 이런 공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PN 접합 공정 이런 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요런 데서 흔히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요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스트럭처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했을까를 저희가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침적이 되고요. 이 침적되는 현상이 더 높은 커런트 덴시티에서는 아주 덴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즈 패킹이 일어나고, 보통 그 파울링 현상은 클로즈 패킹이 일어나야만 이제 도미넌트하게 파울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덴스해진 요것이 어떤 바이폴라적인 어떤 그 레이어를 형성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주 좁은 간극에서의 그 물분해 현상이 이제 가속화됐으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워러 스플리팅 현상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실제 그 전기 투석과 비슷한 공정에서 먼저 IV 커브를 구해봤고요. 동일하게 비슷한 파울링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BS가 있을 때 두 번을 꺾이는 현상을 알 수 있고요. 즉, 요거는 이제 실제 공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BS의 그 파울링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워러 스플리팅 실험을 그 AMS 베이스나 이렇게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아까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이제 pH가 계속 올라갔고요. 그쪽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재면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BS가 존재할 때고 존재하지 않을 때. 근데 존재할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pH가 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BS 자체의 어떤 버퍼 캐패시티 때문에, 그러니까 BS가 없을 때는 거의 피플레이션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BS가 있을 때는 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버퍼 캐패시티 때문에 그런 pH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워러 스플리팅을 봤을 때 얼만큼 그 워러 스플리팅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클로라이드 이온의 그 트랜스포트 넘버를 재봤을 때 두 번째 LCD 어빈 지역에서의 그 클로라이드 이온의 분율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분율이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 워러 스플리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파울링 메커니즘, 즉 덴스한 두 번째 영역에서는 덴스한 파울링 레이어가 침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워러 스플리팅 현상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총설을 하자면은 그런 어떤 파울링의 레이어의 두께를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이 프랙션, 컨덕팅 리전의 프랙션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한 그 BS에 있는 커런트 덴시티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 파울링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